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인사.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6회 인사 2급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원부터 해볼 거고요. 네, C드라이브의 iCube 코어에 iCube 코어 DB, 기존에 있던 DB는 삭제해 주시고요. 어태치 안에 있는 DB도 지워주시고 후에 2018년도 6회 기출문제 저희 자료실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편하세요. 네, DB 용량이 좀 있기 때문에요. 요거 시간 걸리는 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 네, 그리고 DB 복원하는 거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연습하시고 그러시면은 이것도 금방금방 되시니까 꼭 복원하셔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꼭 복원하셔가지고 풀어보셔야 시험 붙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붙여넣기 하실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 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붙여지면요. iCube 코어 다시 오셔서 리스토어에 코어 큐브 리스토어 네, 설치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C드라이브의 iCube 코어 DB 쪽 우리 붙여놨던 DB를 알려주셔서 복원해 주시면 이러한 까만 창이 뜨고요. 이 까만 창에서 2개 파일이 복사됐다는 멘트가 뜨고 그리고 나서 저절로 창이 닫힐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좀 안정화 작업이 좀 필요해서요. 건드리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시뮬레이션으로 바뀌었지만 오히려 이게 예전에 실무 이론 형식으로 나왔을 때보다는 오히려 더 나아요. 이게 직접 메뉴에 들어가 봐서 조회해 보고서 문제를 푸시면 되니까요.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바뀐 다음에 오히려 더 낫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전산 못 해봤다고 이런 거 잘 못하는데 하면서 겁먹지 마시고 한 번씩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출 꼭 풀어보는 거 잊지 마셔라. 이 부분이죠. 네, 2개 복사됐고요. 닫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좀 오래 걸리네요. 네, 됐습니다. 이런 다음에 iCube 네, 열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로그인은 인사 2급 회사 B 이현우 이렇게 해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네,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원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자로 등록된 사원의 등록 내역으로 알맞은 것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템 관리에 사원 등록, 회사 등록 정보의 사원 등록을 보고요. 네, 전부 다 지워주시고 공란해 주신 다음에 조회 눌러주시면 사용자로 되어 있네요. 사용자로 등록된 사람만 확인하라고 했으니 사용자만 클릭하시면 이현우. 예, 이현우고요. 이현우는 네, 조회 권한이 회사. 틀렸네요. 품위서 권한은 승인. 2번이 맞았습니다. 인사 입력 방식도 승인이라 3번 틀렸고 회계 입력 방식 미결이라 틀렸고요. 승인이라 틀렸고 예, 정답 2번 품위서 권한 승인으로 해서 2번 바로 푸시면 되겠고요.
네, 2번 문제. 부서 등록 정보 확인하고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거. 자, 부서 등록 정보니까 부서 쪽으로 가주시고요. 네, 내용 보면, 자, 1번 본사 관리 부문으로 관리되는 부서는 총 3개다. 네, 관리 부문 하나, 둘. 본사 관리 부문 2개네요. 틀렸네요. 네, 그렇게 푸시면 돼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네, 1번 정답으로 푸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번, 네, 모든 부서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리고 3번, 현재 사용 중인 천사업장 소속 부서 하나, 둘, 세 개, 4개 맞고요. 2천은 하나, 둘, 셋. 네, 정답 다 맞고 1번이 틀렸습니다. 예, 3번 문제. 당회사의 사용자별 권한 설정 확인하고 시스템 관리 모듈 내 회사 등록 정보 메뉴에 대해 사용자의 조회 권한으로 알맞지 않은 거. 네, 요거는요. 자, 사용자 권한 설정으로 네, 가고요. 그리고 이현우 시스템 관리 내에 있는 회사 등록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부서 등록은 조회 권한이 회사에 맞고요. 2번 사원 등록은 사업장 기준에 맞고요. 사용자 권한 설정 요거는 사원 기준. 네, 3번도 맞고요. 시스템 환경 설정 부서인데 회사로 되어 있네요. 예, 4번 틀렸습니다. 4번 문제. 자, 2018년도 12월 사원 직급 호봉을 아래와 같이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네, 호봉 등록을 하라고 하네요. 네, 요거는 인사급여 관리 쪽에 기초환경 설정에 호봉 테이블 등록 쪽에 가시면 되겠고요. 네, 904원. 2018년도 12월로 바뀌었고요. 네, 일단은 뭔가 인상하려면 복사를 해야 되는데, 네, 4원에 가장 최근 걸 적용했고요. 확인, 일괄 인상, 기본금 8% 정률, 직급 10% 정률해서 정률 적용하시면 되고요. 구하라는 건 750의 합계, 2879500, 4번이 정답. 네, 5번 문제는요. 급여 구분의 지급공제 항목 설정 확인하고 기본급 지급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네, 이거 지급공제 항목 보겠습니다. 지급공제 항목. 네, 여기고요. 급여 구분에서 지급 2018년도 기본급에 대한 내용이고요. 알맞은 것은 네, 과세 지급 항목으로 감면 안 되네요. 틀렸고요. 자, 휴직자 정상 적용이기 때문에 별도 휴직계산식 기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 요건이 월정급여 제외 포함이죠. 틀렸고요. 네, 입퇴사자에 대한 기본급 계산할 때 인사급여 환경 설정 따른다. 네, 환경 등록 적용한다는 말이 요 말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6번 문제. 자, 인사급여 기준 설정 확인하고 그 내역에 대해 알맞은 것은 인사급여 환경 설정 여기 들어갔고요. 자, 1번 그룹 일사일 기준으로 사원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근속기간 입사일로 하기 때문에 틀렸고 2번 실제 당월일 기준으로 한 달 월일수 산정 적용 맞네요. 2번이 정답. 네, 3번은 직종 구분 없이 1일 아니네요. 26일 틀렸고 4번 보기 첫 상여세 계산 시 사용자가 지정한 기준호를 기준으로 계산 지급한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틀렸고요. 정답은 2번. 7번 문제 11월 기속사원별 어학시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퇴사자 제외 유효기간 내 어학시험만 인정. 네, 요거고요. 네, 요거는 인사관리에 사원 정보 현황 쪽 가시면 되고요. 자격 면허 쪽으로 해서 자격증, 자격 면허가 아니죠. 어학시험 쪽으로 해서 어학시험명을 네,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퇴직자 제외, 그리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11월 귀속으로 남아있는 직원들만 봤을 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이고요. 그리고 기준이 있죠. 420점 이상이면서 유효기간에 있는 사람은 하나, 두 명이네요. 6만원에다가 450점 이상이면서 유효기간에 있는 사람 1명. 네, 6만원 플러스 5만원, 11만원 해서 정답 3번입니다. 8번 문제. 전사업장 대상으로 사내 승진자 내부교육 진행하고 있대요. 7월 교육 대상자로 알맞은 사람. 네, 요거는 인사관리의 교육, 관리든, 현황이든 다 상관없고요. 관리 쪽으로 가볼까요? 네, 승진자 내부 교육이고요. 교육 대상자 설정 쪽에서 승진자 내부 교육 쪽으로 해서 7월 교육 대상자로 알맞은 사람이라서 여기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네요. 이서진. 네, 그래서 이서진 3번 고르시면 됩니다. 9번 문제. 김종욱 사원에 대해 가족정보 확인하고 등록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인데요. 자, 김종욱 사원 가족정보니까요. 인사관리 쪽에 인사기록카드 쪽에 가족정보를 확인하는 거고요. 김종욱 두 번째 있는 사원의 가족 탭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네, 봤을 때 줄여서, 네, 줄여서, 네. 1번부터 보면 알맞은 것. 자, 실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2명. 네, 부양 체크되어 있는 사람 2명이라서 맞네요. 1번 바로 찾으시면 되고요. 연말정산 장애인 적용 대상자 없어요. 틀렸고. 세 번째, 연말정산 작업 시 공제대상 가족으로 실제 부양 가족을 적용한다 인데요. 아니에요. 부양 여부 아니어도 연말정산 되고 있어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근로자의 자녀들은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지만 연말정산 공제대상 가족이다. 자녀들 부양에 속하기도 하고요. 연말정산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1명은 해당 안 되죠. 둘 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10번 문제 사원별로 발령 내역 등록했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인사 발령 공고 쪽 으로 해서 보려고 하고요. 자, 11월 30날짜 발령 횟수로 하실 때 이민영 사원 나왔고, 현 정부와 발령 후 정보를 봤을 때 알맞지 않은 거. 근무조는 1조에서 2조로 발령 예정. 예, 맞고요. 직급은 사원에서 주임 발령 적용 예정. 예, 맞고요. 부서는 관리부에서 자재부, 생산부에서 자재부 틀렸네요. 3번이 틀렸습니다. 고용구분은 동일하니까 4번도 맞았고요. 3번이 정답. 네, 11번 문제. 3분기 인사고과 진행했고요. 11월 9일 고과 1기준 인천 지점이에요. 네, 인사고과 쪽 보시면 되고요. 고과 쪽으로 해서 11월 3분기. 네, 사업장은 인천 지점. 퇴직자는 제외, 조회. 고과 일자는 안 누르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1등급은요. 오진영 사원. 네, 정답 2번. 네, 12번 문제는요. 11월 기속 상여소득 지급하고자 한대요. 직접 지급 대상, 직종 및 급여 형태 추가 등록한 다음에 상여 계산해보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 요거는 기초환경 설정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에 가시고요. 지급일자는 2018년도 11월이고 11월이고요. 네, 기본적인 거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일괄 등록 통해서 사업장 인천 지점에 생산직 월급 1급, 환경직 1급 시급 상여 대상 기간 11월 1일부터 11월 30날 적용.
네, 생산직, 월급 1급, 환경직 1급 시급, 시작일, 종료일 하고요. 다른 것들은 등록된 기준 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요. 급여관리 쪽에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가셔서 확인, 네, 확인 눌러주시고요. 2018년도 11월 기준 상여예요. 조회한 다음에 대상자 모두 체크해서 급여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구하라는 거는요. 총 소득세 금액이라서 급여 총액 쪽에 소득세 208710 4번이 정답이네요. 13번 문제. 자, 일용직 사원에 대해서 부서별 지급 형태 구분해서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11월 귀속 일용직 대상자 직접 추가하고 급여 계산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격리부, 총무부를 넣어야 되네요. 네, 일용직 관리 쪽에 일용직 급여 지급 일자 등록 쪽에 가셔서 2018년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지급일을 일정 기간 지급으로 해서 조회한 다음에요. 네, 격리부와 총무부에 해당되는 일용직 사원을 추가해서 바구니에 담듯이 바구니에 담았고요. 이런 다음에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2018년도 11월이고요. 지급일은 일정 기간 지급 조회하셔서 대상자 나오면 일괄 체크하시고 일괄 적용하셔서 평일 토요일 8시간 근무 과정 비과세 이런 거 없어서 바로 적용해 주시면 되고 구하라는 건 실제 지급한 총액이네요. 급여 총액. 그러면 우리는 차인 지급액을 구하면 되겠죠? 5924710 정답 1번입니다. 14번 문제. 초과 근무에 대해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11월 기속 급여급은 노이선 사원의 초과 근무 수당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근태 결과 입력 쪽을 봐서 내용을 2018년도 11월 기속에 노이선 사원 걸 볼 거고요. 시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시급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노희선 사원 6번째 있고요. 여기 24시간 연장, 8시간 심야 근무를 했어요. 네, 계산기를 불러와서 총 연장 근무 시간 24시간에다가 1.5배 곱하기 초과 근무 시급 7,980원 플러스 8시간 심야 시간 곱하기 2배수 곱하기 7,980원. 요거 더한 값이죠? 414960. 네,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15번 문제. 당회사 급여 지급 항목 자격수당에 대해 자격요건을 아래 보기와 같이 추가 지급하고자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11월 기속급여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 지급공제 항목 등록에 가셔서요. 마감 취소하셔서 네, 활성화 해주시고요. 근속수당, 자격수당이죠. P50의 자격별에 네, 정보관리사 이것만 있었는데 이번에 100번 코드를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으로 3만원 주기로 했고요. 정보기술 자격 3만원. 네, 이렇게 해서 등록하신 다음에요. 상용직 급여 및 계산 가셔서 11월에 급여를 계산할 텐데요. 조회 누르시면 대상자 나오고요. 전체 클릭하셔서 급여 계산. 확인하신 다음에 구하라는 거는요. 과세총액이네요. 급여총액의 과세 70014280 정답 2번입니다. 16번 문제. 11월 기속 일용직 급여 계산 시 지급 형태 대상자의 총 비과세 신고분. 네, 요거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가셔서요. 이번에 매일 지급이에요. 11월 지급일 매일 지급으로 바꿔주시고요. 조회 눌러서 대상자 나온 다음에 전체 클릭 일괄 적용. 네, 평일 9시간, 평일 토요일 9시간 가정하고 있고요. 8,000원. 네, 적용.
구하라는 건요. 총 비과세 신고분 686320. 네, 정답 4번입니다. 17번 문제. 인천지점 사업장 기준 10월 기소 급상여 소득에 대한 이체 현황. 네, 요거는 급여관리 쪽에 급상여 이체 현황이고요. 네, 2018년도 10월 기준에 급여 무급자 제외고요. 사업장은 인천지점입니다. 조회. 네, 자, 기업은행 1번부터 오면 기업은행 틀렸죠. 요건 네, 틀렸고요. 신한은행이 정답이네요. 네, 다른 것도 틀렸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정답은 2번입니다. 18번 문제예요. 3분기 급여 작업에 대해 항목별 급여 지급 현황이에요. 직종별로 집계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으로 가시면 되고요. 2018년도 7월부터 2018년도 9월 급여고요. 그리고 네, 사업장은 두시면 되고 직종별로 조회하시면 내용 나오고요. 사무직 생산직에 해당되는 근속수당이네요. 근속수당 3497820 2847120.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19번 문제예요.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대요. 2분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4월부터 6월까지. 네,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 네, 여기에서 2018년도 4월, 2018년도 6월 지급 부분은 네, 그냥 두셔도 되고요. 조회를 하겠습니다. 네, 정영수 사원, 네, 여기 있네요. 생산부였고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쪽이니까 뒤쪽으로 가볼게요. 625050, 62490, 정답 1번이고요. 20번 문제. 상반기 인천지점 관리부 자재부 부서 기준으로 급여 현황 파악합니다. 상반기 과세 및 비과세 총액은 얼마인가요? 인데요. 자, 이거는 그 연간 급여 현황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디든 뭐 조회는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쪽으로 찾으시면 돼요. 편한 메뉴로. 2018년도 6월. 네, 그리고 상반기 네, 사업장은 인천지점이네요. 사용자 부담금 포함이고요. 조건값 잘 보시고 조회하시면 되고요. 자, 과세총액은 자, 인천지점 관리부와 자재부 네, 부서로 확인을 눌렀습니다. 조회 다시 해보면 자, 120 관리부와 자재부 인천지점 네, 이렇게 했고요. 급여 부분 과세 및 비과세 총액 과세 비과세 지급공제 네, 과세 비과세 제가 자꾸 좀 놓쳤습니다. 네, 과세비과세를 보시면 되고요. 118-578740-2379-820 정답 4번 고르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열심히 해보시고 예, 잘 하실 수 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